재미있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2강과 3강 한글에 의해 1, 2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가지는 특성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리듬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께서 한글로 가사를 쓰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망치인지 톱인지 모르면서 집을 짓겠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앞선 수업에서 우리는 한 구절 안에서 또는 반복되는 구절 안의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거나 같은 성격의 자음이나 모음끼리 사용될 때 자음조화, 모음조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 리듬과 라임을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거나 아니면 같은 그룹 안에 자음, 모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운율이 생성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규칙이라 말하는 이유는 우리말 노래 가사에 특히 많이 보여지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와 다릅니다. 특히 영어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에 영어로 가사를 붙인 노래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원곡의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어색해서 외국인이 한복 입고 덕수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 체계, 특히 가사를 쓸 때 사용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멜로디 체계도 다르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가 될 수도 있지만 청바지와 모시적삼의 조합처럼 고도의 스킬이 필요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어, 특히 서양 음악의 기본이 되는 가사, 리듬 체계는 8마디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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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덤다 덤다 덤, 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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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덤다 덤다 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학교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음악의 영식을 원형 그대로 사용한 노래가 바로 학교종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덤과 다에 영어는 단어를 대입하지만 우리는 한 어조를 대입했다는 것입니다. 덤 자리에는 강세를 가진 단어가 위치하는 자리이고 다 자리는 강세가 없거나 강하게 발음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것에 맞춰 가사를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그러나 우리는 강세를 가진 단어의 수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3, 4조나 7, 5조처럼 음절 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자음과 모음의 배치가 부분적인 운율의 시작이라면 3, 4조와 7, 5조, 즉 한 구절 안의 음절의 수의 배치는 노래 전체를 관통하는 운율을 생성합니다. 심심하다고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네, 그대로 쓰면 심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아티스트들은 조금씩 잘게 자르거나 변형해서 재미있게 자신만의 어법과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을 들어보시죠.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누가 불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것.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1절과 2절은 기본적으로 3, 4조의 운율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후렴에서 7, 5조의 약간 변형된 형태를 보입니다. 3, 4조에서 7, 5조로 넘어간 후렴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네, 움직임이 많이 느껴집니다. 액티브해졌습니다. 멜로디도 고음역으로 올라가고 글자 수를 늘리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급하면 아니면 흥분하면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게 되지요.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자 수를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에서 7, 5, 7, 5 하고 나와야 하는데 마지막 5가 빠집니다. 멜로디에서 보면 쉼표로 채워져 있겠지요. 이렇게 짧아진 구절의 길이는 다음 멜로디나 가사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크게 만듭니다. 다음 구절을 불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먼저 쓰고 멜로디를 붙이는 경우 벌스에서 코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을 쓸 때나 브릿지에서 후렴으로 갈 때, 그럴 때 자연스러운 전환을 만들어내야 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운율이 뭐든 상대적으로 긴 구절이나 짧은 구절은 어디론가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 반복되어 온 운율이 전체적인 리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리듬을 깨는 불안정적으로 긴 것이나 짧은 것 다음에는 다시 안정적인 기존의 운율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그런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음악에서의 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밀당을 잘하는지 살펴볼까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비트에 날 숨기게 오늘은 모른 척 해줘. 혹시 내가 울어도 친구여 그렇게 보지마. 맘껏 취하고 싶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 가끔 들리는 안부에 모진 가슴 댈 수 있길.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게. 소중했던 내 사랑을 이젠 안녕. 사랑하게 반짝이는 눈동자. 사랑했던 날들이야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뜨겁게. 1절은 편안하게 8비트의 리듬에 변형된 3, 4조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 줄에서 푸시합니다. 변화를 주라고. 그런데 2절의 시작에선 완전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1절 첫 줄에서는 글자 수를 늘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줄여서 살짝 받아주는 척 하다가 다시 넘기고 드디어 마지막 줄에서
길이를 확 줄여서 에너지를 잔뜩 모은 후에 후렴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후렴은 모여진 에너지에 가사의 주제를 담아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일률적인 4개의 음절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1절과 2절은 기억이 안 나도 후렴 첫 구절은 강하게 넘습니다. 이미 구조로서 우리를 애타게 만들었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밀당입니다. 고수입니다. 사실 이런 스킬은 작사뿐 아니라 작곡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첫 번째 벌스를 썼는데 조금 밋밋하다면 그 다음 연결을 만들 때 아주 참고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밀당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운율을 만들고 끝까지 그 운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운율로 계속 밀어붙이면 썸만 타다 끝납니다. 지겨워서. 진정한 고수들은 적절한 변화를 줍니다. 상대를 약간 혼란스럽게 하죠. 이건가? 아님 저건가? 이것은 작곡에서도 작사에서도 아니 모든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통일성과 비슷한 비중을 가진 철칙입니다. 통일성과 변화는 모든 예술이라는 마차의 2개의 바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반된 2개의 개념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의 글은 재미나게 변합니다. 그럼 다시 노래로 돌아가서 앞에 들었던 뜨거운 안녕처럼 뜨거운 밀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곡도 들어보시죠.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입니다. 이 곡은 뜨거운 안녕처럼 연애 고수의 스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말해주듯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연인에게 그런 화려한 스킬을 쓰면 그 사이 미쳤거나 사람이 변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잔잔합니다. 예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듯이, 그러나 지루하게 옛날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1절과 2절 그리고 후렴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변형된 3, 4조로 보입니다. 이 운율을 기본으로 2마디에 한 구절씩 배치하여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존 운율을 깨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2절의 끝부분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이런 식으로 약간 끊어 부릅니다. 멜로디에서도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제목이자 주제가 위치한 후렴 첫 줄로 보냅니다. 이 곡의 파워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이 곡의 파워 포지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후렴, 두 번째 줄은 네 마디를 세 구절로 나누고 있습니다.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두 번째 후렴, 두 번째 줄은 네 마디를 네 구절로 나눕니다.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급하고 감정이 고조되면 우리는 말을 빨리 그리고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그래서 아직 혼자라는 너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져서 짧은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런 운율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은유나 상징 또는 감각을 동원한 단어나 문장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훌륭히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흡은 리듬이고 호흡이 바뀌었다는 것은 감정 또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운율은 호흡이고 그리고 그 호흡이 리듬을 만듭니다. 이 곡에서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은밀히 우리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매료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지금까지 구강 운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보고 들은 것은 운율이라는 바다에서 반짝이는 진주 몇 개를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해변에 모래알 만큼 훌륭한 운율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가사와 시는 많습니다. 당부하자면 많은 노래 가사를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집 또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노래에서 느끼지 못했던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꼭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송은 그 시가 가진 의미와 운율을 체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래 가사는 눈으로 보고 따라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컴퓨터 자판이든 아니면 손으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활자화하는 것은 그 글이 가진 장점을 여러분의 몸과 머리 안에 저장시켜 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10강 송폼으로 돌아오겠습니다.